그리스와 트리키에서 배우는 경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는 전통 산업과 관광 산업에 의존해서 역사와 문화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이 매우 느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고요. 트리키에는 전통적인 관광 산업에 의존한 것도 많지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만드는 그런 인공적인 관광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스와 트리키는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역사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금 현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오랜 기간 형성했던 경제 발전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경제 정책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에게해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곳으로 네해입니다. 그래서 네해인데 그리스와 트리키의 그 사이에 있고요. 자, 이런 에게해 북쪽으로는 마르마라 해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서 흑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흑해로 이렇게 연결돼서 남쪽으로는 본 지중해고 연결되는데 흑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흑해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연해입니다. 연해인데 러시아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국가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원유나 식량들을 수출하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게를 여긴 흑해를 지중해로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바로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에게해는 섬이 굉장히 많은데요. 튀르키예 앞에 있는 작은 섬 몇 개를 제외하면 섬 전부가 현재는 그리스 땅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그리스 본토까지 포함해서 한때는 저기 스페인까지 큰 제국이었는데 제국이 몰락하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리스한테 섬을 넘기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에 1923년 로잔 조약에 따라서 에게에 있는 섬은 몽땅 트리키의 섬 코앞에 있는 것까지 모두 그리스에 넘어갔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의 지금 형상 문양이 있습니다. 그 문양도 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스란 나라는 인구는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1.3배, 한반도를 보면은 0.6배 정도 되는데 서양 문명의 출발지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국가는 서구의 철학이나 과학, 정치사상, 예술의 기초를 형성해서 오늘날 서양 세계의 기반을 만든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리스는 관광업이나 해운업, 농업 같은 전통 산업의 강점을 가지고요. 상선, 해운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해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까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크로폴리스, 델포이, 메테오라, 산토리니 같은 많은 유적과 자연 관광을 가지고 국제 관광의 중심지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경제는 전통 산업과 관광 산업만 의존한 결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당 GDP는 2022년도에 2만 달러를 넘어서 2025년도에 2만 1,9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이 매우 느리다. 지중해 지역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건강 식재로 인정받은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는데 올리브만 놓고 보면은 국가별 생산량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모로코 수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 토양과 기후 특성상 올리브의 농장이 전 국토에 있어서 산지에서 생산량이 많은 국가지만 그 올리브를 가공하지 않고요. 그대로
농산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 창출이 낮아서 그리스는 올리브 그 자체는 수출하고 올리브유, 가공된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구조로 그리스에서 올리브유를 산다. 그러면 오히려 올리브를 많이 생산한 나라지만 올리브유 자체는 비싼 그런 제조업이 발달을 하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야, 튀르키예는 좀 특이한 나라죠. 나라가 아시아하고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부분은 유럽, 나머지 부분은 아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는 8,700만 명이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8배 됩니다. 국토의 97%, 엄지에 해당되는 97%, 3%는 유럽이고 나머지 손바닥면 생긴 부분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서 튀르키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인도, 스페인, 멕시코랑 함께 수많은 유적지를 보유한 국가고요. 자, 로마 제국 이후로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가 지금 현재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스탄불로 옛날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플로 이동하면서 동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서양 문명의 중요한 요람지의 한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세계 관광 순위에서 10위권 내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관광 사람은 중세시대 유적지라든지 카파도키아, 그림에 있는 것이 카파도키아의 기암 개석입니다. 그래서 카파도키아의 기암 개석 같은 자연 관광 그런 물려받은 유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도키아가 거기에서 수많은 열기구가 200개, 300개씩 올라온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장관이죠. 그래서 열기구를 보려고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볼거리를 만든 거죠. 새벽에 올라가서 일출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를 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누는 그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그 다리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협을 보면서 볼고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젊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그런 인공적인 관광 자원도 많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유명한 음식 케밥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어 케밥을 먹으면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자,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경제, 과일, 올리브, 견과류 이런 농업이 중심이고 관광산업은 1970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요. 오스만 투르크 시절부터 육성해온 섬유업인데 카페 같은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공업화를 했는데 근년 들어서는 전자제품하고 자동차도 발달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차 공장도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우리나라처럼 부품 소재나 기계로는 수입에 의존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공해서 안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제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고 제조 비중이 20%인데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큰 제조업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1인당 GDP는 2024년도에 15,400달러에서 2025년도에 15,900달러, 아직 200달러도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튀르키예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가공산업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늘어날수록 부품이나 소재,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1966년도에 1달러에 스페인의 화폐는 리라라고 그러는데요. 9리라였는데 2002년도에 126만 리라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리디노메이션이라는 것은 화폐를 예를 들면 100을
100만을 1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공을 6개로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신리라, 과거의 리라가 아니고 신리라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우리 한국으로 한 사람은 100만 원이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1달러당 2015년 말에 2.91리라였는데 이것이 2025년 말에는 43.0리라, 금년 2026년 6월에는 46.7리라로 화폐 가치가 계속 절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수출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티리케 전신이 오스만 투르크는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동남부, 스페인까지입니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이렇게 모로코까지 대부분을 차지한 대제국인데 1922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뭐냐? 과도한 재정 집행이었다. 지금 이스탄불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돌마바흐체 궁전입니다. 1856년에 유럽식으로 완공했는데 그 당시 건축비가 500만 오스만 금리라, 지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30억 달러 수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그 당시 국가 재정의 4분의 1입니다. 금 35톤인데 그 당시 국가 재정의 4분의 1을 해서 투입해서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가 부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하고 튀르키예에서 배워야 할 경제 정책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 경제에서 배울 점은 제조 기반 없이 농업과 관광업만 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일 선진국이 되더라도 제조업은 꾸준히 육성을 해야지 제조업을 퇴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트리케 경제에서 배울 점은 단순한 가공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야지 무역 수지도 흑자가 되고 국민 소득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배울 점도 있죠. 관광 산업이 이렇게 자연 자원, 그다음에 고대 유적뿐만 아니고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점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든지 국가 재정에 과도한 집행을 하게 되면 국가 부채를 늘리게 돼서 나중에 국가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국가 재정도 균형적인 국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와 튀르키예 경제 정책에서 배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배우는 경제 정책을 그리스와 튀르키예 역사와 곁들여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